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참고문헌의 인용 출처를 논문에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논문에 참고문헌을 활용을 하는데 그 참고문헌의 이 출처를 여러분의 논문에 기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는 뭐 많은 그 참고문헌을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크게 대별을 하면은 이렇게 MLA 방식, 또 APA 방식, 또 시카고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거에도 7가지 내지 8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가지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일단 배우면 다음에는 이제 그 논문을 쓸 때마다 그 논문을 출간하는 그 학술지에 각주나 인용 출처를 붙이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자, 우선 MLA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APA 방식, 또 시카고 스타일이 3가지가 있는데요. MLA 방식과 APA 방식은 둘 다 내용주 형식으로 이제 붙여집니다. 즉, 별도로 그 페이지 속에 밑에 각주라는 게 없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출처를 제시를 하고 있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APA 방식도 역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MLA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MLA 방식이라는 것은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스타일이라고 그래 갖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MLA 방식, APA 방식. 이거는 자, MLA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이렇게 본문을 쓰고 그리고 그 인용한 출처에 저자명, 즉 저자명에 성을 주는 거예요. 성이 월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자명을 쓰고 우리가 한 칸 띄고 인용한 페이지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이게 이제 MLA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 사람의 원전을 어떻게 찾느냐? 제일 뒤에 가면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에는 월트라고 하는 사람, 저기 있죠. 월트 M 스테판인데, 월트 M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인데, 사실은 월트가 성이고, 스테판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판은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부르는 이름은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의 이름, 책명이죠. 책명인데 책명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옆으로 이렇게 누운 채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지, 이타카라고 하는 출판 도시예요. 출판지, 출판사, 그다음 출판 연도. 이렇게 이제 참고문헌을 붙이는 게 MLA 방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본문 속에서 저자를 인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 원칙 한 가지만 한 가지씩만 이렇게 우선 익혀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APA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냥 APA 방식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APA 방식은 본문을 이렇게 쓰고 나서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그 자기가 인용한 원전의 저자 이름 중에 이제 성만 쓰는 거죠. 저자 이름. 그 다음에 그 책의 출판 연도 그리고 페이지 쓰고 인용한 페이지 이렇게 월트 콤마 1987 콤마 페이지에 할 때 P 맞춤표에 150페이지하고 가로 닫고 요게 이제 APA 방식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요렇게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참고문헌에 붙일 때에는 똑같아요. 월트 M 스테판 쓰고 그 다음 대신 아까 거는 출판 연도가 그냥 그대로 뒤로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저자하고 출판 연도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월트 M 스테판 가로 열고 1987이라고 가로 닫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책명 출판지 출판사
이거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MLA 방식과 APA 방식은 두 개의 차이는 내용주에 그 책의 출판 연도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이제 큰 차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붙였으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와 1987이 같이 다니는 게 APA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 화면에서 우리가 MLA와 APA 방식을 배웠죠. MLA와 APA 방식은 내용주 형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것은 시카고 방식입니다. 시카고 스타일이라고 또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 이렇게 말하는데, 시카고 스타일은 우리 이제 사회과학 쪽에 특별히 국제정치 영역에서 많이 쓰는 그 각주 형식을 사용합니다. 즉 이렇게 본문에서 일단 논문을 인용을 해서 쓰고 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주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각주 표시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것이 밑에 보면 줄이 쭉 거져 있고 그 옆에 이제 각주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런 차이예요. 즉 시카고 스타일은 우리가 본문에 직접 달지 않고 본문 밑에 한 줄을 만들어서 그 줄 밑에 각주를 직접 보여주고 그 각주에 말 그대로 각주예요. 그 푸트노트라고 하고 다리 밑에 발 밑에 써놨다고 그래갖고 그 밑에다 이제 그 출처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봤었던 MLA와 APA 방식은 내용주 형식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이름만 들어와 있어서 그게 책 제목이라든가 나머지 그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었는데, 비해서 시카고 스타일은 이렇게 그 페이지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또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글의 바로 아래에 원전을 그대로 갖다가 써주기 때문에 굉장히 출처를 용이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국제정치학회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뭐 이렇게 월트가 지적하기를 이제 뭐 국가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주 번호를 여기 달고 그 각주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는데, 아까 MLA 방식과 APA 방식과 여기서 차이점은 각주를 붙일 때는 그대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부르던 방식 그대로 부르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다시 또 참고문헌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또 성이 먼저 나오긴 하죠. 그러나 이제 현재 그 페이지 내에서 각주를 볼 때에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미국 사람들이 쓰던 대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름이 나오는데, 책 이름 밑에는 아까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놓은 글씨체였는데 이렇게 시카고 방식은 눕지 않고 밑에 밑줄을 그어요. 밑줄을 긋지, 이게 책 이름이다. 이게 밑줄을 긋고, 그리고 나머지 서지사항도 출판지, 출판사, 출판 연도는 괄호로 묶고요. 그 다음에 괄호 바깥에 마지막으로 인용한 페이지 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디서부터 출처를 인용한 건지 또 어디서부터 자기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에 이 자기가 인용해서 쓰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저자명을 이렇게 미리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왈트가 말하기를, 또는 왈트는 지적하기를, 왈트는 언급하기를, 왈트는 강조하기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것조차도 이 왈트라고 하는 사람이 The Origins of Alliance라고 하는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다 쓰면 이건 표절이 되고요. 이게 아니고 이 내용조차도 사실은 왈트가 쓴 내용을 완전히 문장을 바꾸고 요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문장이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면 표절이 되는 거고요. 여하튼 이런 것조차도 왈트가 그렇게 지적을 했다, 왈트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시카고 스타일은 이렇게 각주 형식을 단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제 활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바로 이런 시카고 스타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정치학회는 본문은 순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외국어 등은
의미 전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첫 번째 한글 괄호 속에 괄호 열고 영어를 쓴다, 뭐 외국어를 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올 때는 그 말을 한글로 바꾸어서 써야 된다. 뭐 원칙인데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은 또 영어로 계속 쓰기도 하고 또 외국어로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하튼 원칙은 한글을 원칙으로 해서 괄호 열고 외국어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한글을 쓰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 숫자는 아라비아 번호를 써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장, 1절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쓸 때 이제 국제정치학교에서는 제1 뭐 1장 뭐 서론, 제2장 뭐 연구 방법 뭐 이렇게 할 때 로마자를 먼저 씁니다. 로마자가 1장 뭐뭐하고 제2장 뭐뭐 이렇게 쓰고 할 때 근데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큰 거를 나눌 때는 되게 로마자 1, 2, 3, 4 이거 시계에만 나와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1절, 2절, 제2장에 여기는 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절을 쓸 때는 아랍의 숫자 1, 2, 3, 4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물론 이 쓰고도 마침표를 찍죠. 그리고 2절 다시 또 2절 밑에 뭐 1, 2, 3, 4 다시 또 이제 조그마한 순서를 나눌 때는 여기다 괄호, 반괄호죠. 반괄호를 쓰고 다시 그 밑에서 또 순서를 또 나누게 될 때는 다시 이제 온괄호죠. 두 개 괄호 1, 2, 3, 4를 양쪽 괄호로 쓰고 그리고 나서도 또 밑에 순서를 나눠야 될 때는 그때는 한글로 가나다라를 쓴다거나 뭐 그리고 나서 또 밑에 나누고 싶으면 이번에는 기역 니은을 쓴다거나 이렇게 뭐 약간 논리적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정치학회에서 쓰는 목차의 번호를 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각주는 필요한 경우에 간략하게 작성하고 형식은 다음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제일 뒷면에 참고문헌 제목을 단어 시작하고 그것도 이제 다음에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어느 학회나 자기 학회에서 사용하는 원고 작성법 혹은 뭐 편집 구성법 또는 뭐 이런 이런 작성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회든지 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편집위원회 또는 원고 작성법 등등을 찾아보면 제일 뒤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또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표 1하고 꺽쇠로 양쪽으로 하는 그림 1 꺽쇠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를 한다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실제로 국제정치학의 각주를 다는 방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저서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박경선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라고 썼으면 거기 출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밑에 1이 들어가죠. 아까 이제 1번 박경선 했으면 박경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본문 끄트머리에 이제 1번 달았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1 하고서 1하고 이 괄호 반괄호는 이거는 이제 지금 표현상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워드 프로그램 가지고 쓸 때에는 1, 2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저절로 붙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붙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괄호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도 자동으로 안 붙어요. 저절로 1 하고 땡 마침표 이렇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쓸 거는 이제 박경서부터 쓰는 거예요. 박경서 쓰고 그 다음에 저자명, 그 다음에 책 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페이지 이렇게 쓰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동양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뭐 한자, 중국권, 중국 문서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요. 저자 이름을 쓰고 저자가 쓴 책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이중꺽쇠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회는 굳이 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꺽쇠 이렇게 붙이고 그 대신에 쉼표가 없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아까 우리 저기서 본 것처럼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이렇게 쓰는데 출판지 쓰고 이제 콜론 쓰고 법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지요. 그 다음에 쉼표하고 출판연도 1985 그리고 가로 닫고 쉼표 그리고 페이지 수 P 쓰고 마침표 페이지 수 120 쓰고 마침표 뭐 이렇게 쪼잔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을 자기네가 정하고 나서 자기네가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런 형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학술지의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술지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그 학술지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편집 구성 또는 편집 원칙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 땡땡 콜론이죠. 서울 콜론 법문사 쉼표 1985 가로 닫고 또 가로 닫거나 또 쉼표 또 하고 페이지 마침표 12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문헌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각주예요. 참고문헌이 아니라 각주에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P. 헌팅턴이 사람 성인데 이 각주에 붙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네들 이름 부르는 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 P. 헌팅턴 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오더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라고 이게 책명이에요. 책명인데 책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가로 닫고 인용한 페이지 수 똑같죠. 위하고 똑같아요. 다만 위에는 한글이나 중국이나 이런 문헌, 일본 문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꺽쇠를 쓰되 이렇게 알파벳으로 된 문헌에 관해서는 이탈릭체를 쓰는 거예요. 옆으로 누운 문체죠. 이렇게 옆으로 붙은 문체를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나머지 서지상 출판지 뉴헤이븐이라고 쓸 때는 가로 이렇게 괄호로 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물론 여기 이게 잘못됐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국제정치학회 학회 페이지에 홈페이지 잘못돼서 나왔어요. 여기서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하고 한 칸 띄고야 해요. 이거 한 칸 떼진 걸로 간주해요.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뉴헤이븐, 콤마 커네티컷. 원래 커네티컷인데 약자로 CT 쓰니까 CT 그다음에 콜론 똑같죠. 그리고 예일대학교 이렇게 콤마 치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헤이븐이 커네티컷에 있다는 거는 여기까지가 출판지예요. 즉 아까 우리 서울 얘기했죠. 네, 서울이야 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 뉴헤이븐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커네티컷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써줘야 커네티컷에 있는 뉴헤이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뉴헤이븐, 커네티컷, 커네티컷이 하나고 그 다음에 콜론 나왔죠. 여기 콜론 나오는 거는 서울 다음에 콜론 나오는 장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출판사, 예일대학교 출판부,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 그 다음에 출판 연도 85처럼 68 써있죠. 가로 닫고 콤마 썼어요. 콤마. 그 다음에 페이지 약자로 P 쓰고 마침표 소문자 P예요. 마침표 쓰고 12페이지, 12페이지죠. 물론 이제 2페이지 이상이면 PP 마침표 12에서 15까지 12 그 다음에 대쉬하고 15 마침표 뭐 이렇게 써요. 이거 나중에 또 이제 뭐 수업 시간이나 또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논문을 제일 많이 또 인용하지 않습니까? 논문은 어떻게 하느냐? 논문은 양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정치 논총에다가 북한정치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마치 책 제목 같아요. 이제 책 제목이 아니고 이 사람은 논문 제목이에요. 양성철이라는 사람이 국제정치 논총에 북한정치연구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랬을 때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논문 이름이에요. 북한정치연구. 그리고 북한정치연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국제정치 논총에 있었어요. 여기 사실은 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영어로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인 국제정치 논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 논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몇 집 몇 호 국제정치 논총하고 몇 집 몇 호가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요게 왜냐하면 국제정치 논총은 마치 경찰하고 똑같아서 여기저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매년 나오고 말하자면 뭐 분기별로 4개 분기별로 나오니까 1년에 4개가 나오니까 국제정치 논총하면 어느 걸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제정치 논총하면 권호 또는 집호가 이제 뭐 통권 몇 호 등 이렇게 같이 여기 붙어 다니고 그래서 이게 그것도 34집 2호 하면 뭐 대충은 알아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모르니까 연도까지 1994년도에
대개 34집이 다 나와요. 즉 94년도에 나온 그 집은 34집 또는 34권이라고 말하는데 34집은 94년도에 다 나왔어요. 그럼 95년도에는 아마 35집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94년도에는 34집 1호, 2호, 3호, 4호까지 나오거든요. 이럴 때 연도까지 같이 써주는 거죠. 가로 열고. 그래서 제34집 2호. 근데 여기서는 거기 국제정치 논총에 스스로 제34집 그다음에 몇 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라고 하는 말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4집 34집 2호 2호도 괄호 열고 1호 2호 썼는데 사실은 1호 2호 괄호 안 붙여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숫자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괄호를 굳이 붙였어요. 괄호를 붙인다고 하면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가로 열고 2 괄호 닫고 호 94. 그 다음에 콤마하고 페이지 여기는 2페이지 이상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페이지니까 2페이지 이상일 때는 PP 마침표 5에서 대시 18까지 땡 마침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각주에서 외국 문헌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의 그 논문이들이죠. 어느 저널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차드 앤더슨, 여기도 앤더슨이 성이고요. 리차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은 약자로 부를 때는 사람끼리 부를 때는 리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거기 이제 리차드예요. 리차드 J 앤더슨, 앤더슨이 성이에요. 콤마 찍고 그리고 이렇게 논문의 이름, 논문의 제목이에요. Marxism and Secular Faith라고 하는 논문의 제목을 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까도 우리가 따옴표 썼죠. 똑같이 따옴표 치고 콤마 콤마를 미리 치는 거예요. 따옴표를 가져오기 전에 Marxism and Secular Faith하고 콤마하고 그리고서 따옴표를 치는 거예요. 따옴표는 요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다 쓰고 여기는 계속 이어질 거다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 정치학 회보,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라고 하는 미국 정치학 회보를 쓰고 미국 정치학 회보에 여기도 79집 3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79-3. 그 다음에 얘는 언제 출판됐냐면 아까 우리 94년도에 출판됐다고 했죠. 얘는 굳이 79집 3호인데 얘는 출판 월까지 썼어요. September 1965, 1965년 9월에 출판된 거.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불렀다는 얘기 똑같이 해요. 여기서 아까 여기 국제정치논조 34지 2호 1994까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우리가 APSR이라고 말하는데 APSR 79-3, 그러니까 79권 3호. 그럼 괄호 닫고 September 1965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이제 붙어 다녀서 저널의 출처를 표시해 준 거고요. 그리고 콤마하고 페이지도 2페이지 이상 우리가 옮겨 썼어요. 여기는 페이지 마침 627에서 40, 사실은 627에서 640까지라고 하는 의미인데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요새는 627에서 640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거 각주 달고 있는 중이에요. 각주를 달았는데 우리 전 페이지에서 박경서라는 사람이 책을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박경서라는 사람을 또 인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박경서에 관한 서지사항을 계속 쓰면 좋겠지만 그러한 쓰는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머지 소지사항은 안 쓰고 박경서가 쓴 1985년의 책으로만 이렇게 줄여서 써줍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페이지는 125페이지 뭐 이렇게 쓰는데 요새는 약간 제가 바뀌었어요. 뭐 이제 염두에 두시면 바뀌어서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국제정치학회 오래전에 국제정치학회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썼는데 요새는 요새는 컴퓨터로 쓰니까 그냥 뭐 손가락 한 번만 더 카피해서 그대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서 앞에 거 이 사람의 서지사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앞에 나온 것처럼 박경서부터 시작해서 논문이나 출판 책이나 이런 거 써서 끝까지 다 써주기도 합니다. 이건 옛날에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썼을 때에는 그 손으로 쓰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자명과 연도명으로 해서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만 해주었었는데 요새는 손가락으로 카피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헌팅턴 얘기도 했었고 양성철 얘기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저자명과 이 출판 연도를 같이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는 써주고 이제 이렇게 재인용하는 경우는 이런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학회마다 이것이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그 논문 쓰는 편집 구성이라든가 논문 쓰는 방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에는 그 학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문 쓰는 그 양식을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칙은 그런데 그 원칙이 항상 이제 바뀝니다. 수시로 말하자면 이것도 규정이니까 편집위원회에서 우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바뀌어요. 바뀐 규정에 따라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5년 전 거 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작년에 바뀐 규정을 맞춰서 썼다. 그럼 이제 본인 논문만 편집 규정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다른 논문이 있다 갑자기 이걸 읽으니까 이거는 왜 각주가 이렇게 붙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혼란이나 혹은 말하자면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가독성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논문에 이제 통일시키려고 그렇게 편집 규정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저자의 경우 이건 재인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고요. 편저자의 경우도 이렇게 똑같아요. 바로 이용구가 자기 책에서 자기가 편집한 책이요. 자기 책에서 쓴 자기 논문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도 이용구 쓰고 그다음에 콤마하고 자기 논문의 이름이죠. 자기 마르크스 정치론 쓰고 이제 마치 논문이니까 아까 우리 학술지에 쓴 것처럼 똑같이 콤마를 해주고 그다음에 따옴표를 양쪽에 따옴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 이름 쓰죠. 이용구 편 마르크시즘 100년. 요건 아까 우리가 이제 저자명에서는 이렇게 이중 꼭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서지상 서울 출판지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 출판 연도 1984 괄호 닫고 콤마하고 페이지 129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또 수잔 스트레인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것도 IMF에 쓴 거 요게 논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로버트 칵스하고 헤럴드 제이콥슨이 편집한 인플루언스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수잔 스트레인지 콤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논문 이름 즉 IMF 모니터리 매니저스 이렇게 하고 콤마하고 양쪽에 다시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 이렇게 썼는데 인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쓰기도 해요. 그러나 그다음에 로버트 칵스 앤 헤럴드 제이콥슨하고 편집은 EDS예요. 여러 사람 원래는 한 사람이 편집했으면요 ED 마침표 에디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에디션하고 S EDS 마침표 찍고 괄호 닫고 콤마하고 자 그런 거예요. EDS가 이거 약자니까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EDS 이거는 이제 편집한 거라니까 우리가 편 쓴 거하고 똑같죠. 편 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쓴 원래 책 이름 The Anatomy of Influence. 원래 The Anatomy of Influence가 원래 저쪽에서는 이렇게 이탈리체로 이렇게 누웠었죠. 그러나 국제정치학회는 시카고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탈리체를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써서요. 그리고 뉴헤이븐 코네티컷에 있는 뉴헤이븐 콤마 코네티컷 그 다음에 이거 콜론하고 예일대학교 출판부 그리고 1973 페이지 170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데 줄을 이렇게 안 들구나.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는 웹 주소에 검색 일자를 명시해야 되는 홍길동의 한국 외교정책을 썼는데 그게 이러한 웹 주소에 있어요. 웹 주소를 써주고 검색일 괄호 열고 검색일 콜론 1990년 2월 10일 괄호 닫고 왜냐하면 검색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자료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즉
종이로 된 출판물은 한번 출판되면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있어서는 어제 있었는데 오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는 내용이 이랬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색일, 자기가 검색한 날짜를 명확하게 써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옛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테크노리얼리즘.org라고 하는 이런 그 뭐랄까 웹페이지 같아요. 그냥 홈페이지만 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새는 커서가 이렇게 가면 다시 커서가 즉각 자기가 인용한 홈페이지로 즉각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아예 거기에 그 웹페이지 주소 자체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하고 한두 줄, 두 줄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편리함이 있냐면 이제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여기 이제 본문이고 본문 밑에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각주가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커서만 딱 대고 클릭만 하면 원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문으로 연결돼서 원문을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회에서 쓰는 즉 시카고 스타일, 시카고 방식이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유는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 저자가 이 쓴 글의 출처를 명시를 했어요. 그 출처를 더 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커서를 클릭만 하면 그 사람이 쓴 그 책 또는 그 자료 또는 뭐 인터넷상의 그 자료로 즉각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카고 방식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그 MLA나 IPA 방식은 이 사람이 뭐를 참고했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당신이 뭘 주장하느냐, 그거에 주로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 나갈 때 이 사람이 뭐에서 인용해 왔다고 하는 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애쓰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애쓰는 게 이제 그런 AP 방식이나 MLA 방식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시카고 방식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인용한 책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이번에는 여전히 이제 우리 시카고 방식을 쓰고 있는 국제정치학회 거예요. 국제정치학회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제일 뒷장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에 붙을 때에는 참고문헌 별도로 이제 페이지를 나눠서 붙죠. 참고문헌에는 다시 또 한글 문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외국 문헌 또는 영어 문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또 혹은 한글 문헌을 쓰고 영어 문헌 쓰고 중국 문헌 쓰고 뭐 일본 문헌 쓰고 이렇게 언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기도 하죠. 여하튼 그래서 물론 쓰고 난 다음에는 한글 문헌은 한글 문헌대로 뭐랄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쓰고 영어 문헌 영어 문헌대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참고 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기재하고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헌은 포함 안 시켜요.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도 봤다 그래서 뭐 보충 자료 또는 2차 참고 문헌 뭐 이런 의미로 해갖고 본문과 각주 이런 데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문 좋다 이래갖고 뭐 엄청 많이 갖다 붙였는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요새는. 그래서 자기가 꼭 쓴 책만 갖다 붙여요. 그럼 쓰지도 않은 책 갖다 붙였다. 그럼 그것도 약간 연구 윤리적으로 이상한데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또 로마자로 표현되는 구미어 문헌, 뭐 영미 문헌이라고 보면 되죠. 또는 기타 외국어 문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언어별로 배열을 하고 문헌별로 가나다 순, 알파벳 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문헌, 이제 한글 문헌, 요건 한글 문헌 대표로 보는 거예요. 한글 박경서 아까 썼죠 그대로 박경서 마침표를 붙였어요. 국제정치 경제론 이중국제 아까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서울 콜론 법문사 심표 1988 이거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다만 차이점은 아까는 여기 서지사항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괄호가 있었는데 괄호가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문헌. 아까 우리 사무엘 헌팅턴 했었죠. 사무엘 B 헌팅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참고문헌 제일 뒷면에 있는 참고문헌이에요. 참고문헌을 붙일 때에는 성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헌팅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P까지 맞지. P는 이제 미들네임이니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름 Political Order in Chinese Society 쓰고 뉴헤이븐 쓰고 아까는 시티 했는데 뭐 시티 해도 되고요. 커네티컷까지 다 써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자는 뭐 이렇게 제한된 영역이 있을 때 여기는 정식으로 쓸 때는 정식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뉴헤이븐, 콤마, 커네티컷에 있는 뉴헤이븐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브루킹스라고 하는 데서 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브루킹스가 이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이 있는 곳인데요. 그게 사우스다코타에 있어요. 사우스다코타가 약자로 보길 때는 SD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가 SD 쓰면 이게 SD가 어딜 말하는 건지 그게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네티컷도 CT 쓰는데 CT 쓰면 CT가 뭘 말하나. 그래서 뉴헤이븐의 커네티컷이라는 걸 완전히 써준다는 말이에요. 커네티컷 주위에 있는 뉴헤이븐, 그 다음에 이제 콜론하고 예일대학교 출판부,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 그 다음에 콤마하고 1968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한 줄로 이어지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양이 모자라면 이렇게 한 줄 내려왔다 이런 표시로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물론 이제 저절로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논문의 경우에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저서 따로 논문 따로 쓰기도 하고 저서와 논문을 다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어만 외국어 별로 한글 문헌 외국어 문헌 별로 하는데 저자에 따라서는 저서만 따로 쓰고 논문만 따로 쓰고 뭐 인터넷 자료 따로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한글 문헌에서 박경서, 양성철 뭐 이렇게 쭉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개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같이 써요. 한글 문헌 다 같이 쓰고 박경서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박경서 다음에 양성철 나와요. 양성철 여기는 책이고 여기는 논문이지만 관계없이 박경서 책 쓰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양성철이에요. 양성철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양성철 마침표 쓰고 그다음 북한 정치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 제목을 쓰고 논문 제목 마침표를 찍었어요. 찍고 아까는 여기가 이제 우리 쉼표 찍었는데 여기서 마침표 찍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표를 하고 이중 다운표죠. 이중 다운표를 하고 국제정치 논총 아까 국제정치인데 이중 꼭지 했었죠. 논총 34집 2호 1994 여기에 붙어 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이렇게까지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로도 아니라 외국 사람이 쓴 저널은 어떻게 되느냐? 저널에서 논문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여기도. 아까 이제 우리 리차드 J 앤더슨이었는데 앤더슨이 성이라고 그랬죠. 리차드는 이름이라서 우리가 리치라고 부른다고 그래도 했었죠. 뭐 이렇게. 그래서 성이 먼저 나와요. 앤더슨, 콤마 리차드 J 마침표 찍고 여기까지가 이름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논문 이름, 논문 제목이에요. Marxism and Secular Faith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도 아까는 마침표였는데 그 쉼표였죠. 콤마였죠. 근데 여기 마침표로 바뀌었어요. Marxism and Secular Faith 마침표 찍고 양쪽에 콤마 해주고 그리고 나서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이렇게 계속 써줬죠. 그 다음 똑같아요. 79다. 왜냐면 요것도 아까 우리 국제정치논술 342, 2호 1994에 있었죠. 똑같이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권 3호 괄호 열고 September, 1965 여기까지 같이 붙어 다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가 떨어지고 나면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맨날 보던 사람은 79권 하면 79권이 먼저일 거야 멀리 알지만 79권이 65년 건지 이게 2013년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붙어 다니는 되게.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또 똑같이 홍길동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논문 제목 그 다음에 거기 또 어떤 게 나왔으면 또 계속 똑같은 양식으로 쓰면 돼요. 즉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 글을 직접 찾아가기 수월하도록 해준다는 게 기본 취지 정신입니다. 똑같이 인터넷 쓰고 검색일 여기도 이제 검색일 같이 써줘야 돼요. 검색일도 인터넷 자료의 참고문을 지시하는데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APA 방식을 쓰는 학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PA 방식은 한국정치학회
또는 우리 충남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이런 데서 AP 방식을 많이 쓰고요. 의외로 APA 방식을 쓰는 그 학회가 이 사회과학 쪽에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APA 방식과 또 MLA 방식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서는 MLA 방식은 많이 안 쓰고요. 주로 APA 방식을 써요. 즉 내용주 형식으로 쓰면서 내용주에 사람 이름과 연도가 같이 붙어 다니는 방식을 이제 APA 방식이라고 그랬죠. MLA 방식에서는 연도는 안 붙어요. 내용주이지만 연도는 안 붙고 쪽수만 페이지 수만 붙는데 APA 방식 연도가 같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APA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가로 속에 저자 이름과 출판 연도, 쪽번호를 붙인다. 또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붙인다. 그렇게 뭐 이왕 뭐 줄여놨는데 뭐 더 이상 안 줄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같이 붙인다. 또 같은 문헌을 반복해서 다시 인용을 해서 똑같이 붙인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생각. 홍길동은 문화의 상품화가 전체주의를 초래했다 주장했다. 홍길동 그러니까 홍길동은 2006년에 홍길동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또 아도르노 1966년에 아도르노는 1966년에 아도르노가 쓴 다른 책이에요. 는 혹은 논문이에요. 는 이렇게 한다 해도 그냥 이렇게 사람 이름과 출판 연도만 쓰고 한다. 이렇게 쓰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홍길동은 요거는 문화의 상품 전체주의 초래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내온 얘기예요. 요거는 홍길동이 이 책에서 쓴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경우는 이렇게 써요. 따옴표를 아예 붙여갖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2006년에 쓴 책의 25에서 26. 이미 이제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홍길동 굳이 안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문화의 전체에 주장했다라고 써놓고 나서 이런 경우에도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즉 이 독자가 이 사람 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이제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참고문헌에서 찾기가 수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도 아도르노 앤 호르크하이머라는 원어의 이름을 그대로 써주죠. 써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도르노야 ADRONO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호르크하이머는 좀 이거는 독일계 이름이라서 읽기가 우리가 알파벳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참고문헌에서 이걸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원서의 경우에는 거기서 써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1996년에 쓴 책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1996, 그다음에 인용한 페이지 속 페이지 pp.123-124 하고 가로 닫고 마침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것이 이게 지금 내용주 우리가 내용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면 논문을 쓰면서 논문의 내용 속에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에 번역서를 인용할 때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하고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해요. 그래서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선 내가 번역서를 인용을 했는데 원문의 쪽수를 얘기해주면 번역본에는 못 찾죠. 원문은 이제 나중 얘기해. 본인이 찾고 싶을 때는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렇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아도르노 콤마하고 1966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979 콤마하고 베리제 즉 1966년에 아도르노가 쓴 책인데 이걸 번역한 거예요. 1979년에 번역한 책으로서 123쪽이다 이제 바로 닫고 요 책은 이제 뒤에 가보면 요걸 이제 번역한 책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문헌이 여기 붙어 있어요. 참고 문헌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에는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을 언급할 때는 연도만 나열한다. 자, 김창식이 2007년에 쓴 책과 이거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다음에 홍길동이 2005년에 쓴 책.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앞에서 뭐라고 썼어요. 무슨 문화의 상품화 전체주의를 초래했다라고 이제 썼는데 이 책은 보니까 김창식도 이렇게 이 내용을 쓴 바가 있고 홍길동도 이 내용을 쓴 바가 있어요. 그러면 김창식 2007하고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길동도 쓰고 이렇게 김창식과 홍길동 두 사람이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좋으냐면요. 자기가 여기 뭐 이렇게 똑같아요. 제가 뭐라고 쓰고 나서 여기에 이제 김창식, 홍길동 이게 두 개 다 써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 이거는 이제 두 사람 원래 두 사람이니까 저자가 두 사람이죠. 쓰고 그 다음에 에코 1999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밑에 저자가 갖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연구할 때는 연도만 계속 이렇게 나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사람이 쓴 책 요 사람이 쓴 87년에 쓴 책과 98년에 쓴 책과 하버마스가 1987년에 두 권을 썼어요. 두 권을 썼을 때는 한 권은 A고 한 권은 B예요. 물론 요 서지사항은 나중에 뒤에 참고문헌에 보면 A, B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쓴 1987A는 이 책. 이제 제목이 나오겠죠. 다음에 저자가 3 내지 5명인 경우에는 처음 인용할 때는 이름을 모두 밝히고 다음에 나올 때는 처음 저자 이외에 다음에서 누구누구 왜 누구누구의 알 영어 액션의 알 이렇게 표시하죠. 저자가 6명 이상일 때는 모두 왜 뭐뭐뭐의 알 여기에 주의할 거는 이거 혼동되기 쉬운데 알과 그러니까 알에서 et al 마침표에 저도 혼동을 하는데 et 하고 이거 마침표 안 찍고요. et al 점이에요. et도 약자고 al도 약자지만 두 개를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et 마침표 안 쓰고 al 마침표 이렇게 써요. 좀 이따가 이제 혼동이 된 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써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예정인 저술은 출간 예정 미간행 미간행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요새는 미간행이나 출판 예정은 잘 안 쓰고요. 가끔 가다가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학회에 관한 학회의 학회가 개최됐던 연도 날짜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거 이제 같이 써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책을 쓸 때도 똑같이 졸고 이거 옛날 말이고요. 이렇게 안 쓰고 자기 책도 똑같이 자기 사람도 3인칭으로 생각해 갖고 자기 똑같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쓴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이제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참고문헌이라고 안 썼는데 참고문헌을 이렇게 논문을 쓸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내용주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붙였다고 그랬죠. 내용주에서는 김교원 그래서 2003 여기까지 썼죠. 이제 참고문헌이 이제 요건 참고문헌 붙이는 방식이에요. 참고문헌으로 이제 김교원이 2003년에 쓴 책 쓴 논문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논문의 제목 병적 도발의 여기 논문 제목이고요. 요게 한국심리학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지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심리학회지의 건강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그리고 8권 3호 그 다음에 487에서 5509 페이지까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과 이몽룡이 2005년에 쓴 책 이거 이렇게 붙이고 국가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 아까는 이제 이중꺽쇠 같은 거 하고 그랬었죠. 근데 여긴 이중꺽쇠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꺽쇠 하나 이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34권 2호 123에서 148 페이지 같은 거 없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 문헌의 경우에는 여기는 물론 이제 넵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성이에요. 넵 M과 그 다음에
앨리스 D, 그다음에 N, 그리고 윌리엄스 B, 뭐 이렇게 1980년 여기까지가 이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논문의 제목이고요. 여기까지가 perception of communication being associated with relation, 이거 떨어졌네. 붙여야 되는데 relationship terms 어쩌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요 논문 요거는 학술지 이름이에요. communication monographs 학술지 47권. 그 다음에 페이지는 262에서 278페이지까지. 여기 출판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연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논문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이것도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게 물론 이게 성이에요. 스캇이 1950년에 쓴 책이고, 그다음에 이게 논문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 논문 제목이 이러한 퍼블릭 오피니언 쿼털리라고 하는 학술지 저널 이름이고 51권 3호 79에서 91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학술지의 권호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저자 연도 말에 반월 월이나 계절을 표기해요. 아까 우리 뭐 September 쓴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남대학에 사용하는 논문 작성 규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통일문제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통일문제 연구가 가장 정통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까 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만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출전 표시하는 건 이렇게 쓴다고 하고, 이게 이제 APA 방식의 전형적인 예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입법과 정책이라고 하고는 원고 작성 방법, 또 APA 방식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